네, 2023년 1월 6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방위원으로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월 6일입니다. 지금 우리 합참이 군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 3점 몇 킬로인가요? 사각형 구도로 그 비행금지 구역인데 거기에 진입했습니다. P-73 지역 진입한 것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근데 이 말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덧센 말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요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무인기 사건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방에 가면은 GOP에 우리 병사들이 서 있고 앞에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지작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이 넘어오게 되면 난리가 나죠. 간첩이 노크 기선을 해도 난리가 나죠. 네. 이번에 개성 쪽인 걸로 보이는 데서 날라온 무인기가 서울하고 김포 그 다음에 강화도 쪽을 휘저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뚫었느냐? 지금 대충 보기에는 김포반도를 지키는 거는 해병대 2사단 그 다음에 이쪽에 육군 1사단 그쪽인 것 같아요. 그 후방에 이제 육군 9사단도 있고 어쨌든 그건 뭐 조사하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대들이 뚫린 거잖아요. 그런 부대들이 뭐 방어수단이 없느냐 탐지수단이 없느냐 있습니다. 적든 모자라든 많든 있습니다. 뚫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해병대 2사단은 수도군단 육군 1사단 9사단은 1군단 예하도 있습니다. 1군단에는 방공포병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수도군단에도 방공포병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뚫렸습니다. 간첩이 넘어온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걸 종합지휘하는 거는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지상작전일 때는 지상작전사령부가 하니까 지작사령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합참의장 이렇게 군령권이 이어집니다. 그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뚫렸다는 것. 저는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방점은 안 둬요. 뚫릴 수밖에 없어요. 못 막아요. 근데 발견은 제대로 했는지는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군에서 전투태세 감찰 검열단이 들어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감찰을 한다 그랬으니까 자세히 드러나겠죠. 군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태원에서 참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쪽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은 용산구청장하고 그거는 뭐 거기가 관광특구인가 그렇죠. 이태원 특구의 축제였으니까 용산구 그 지역에 또 물론 주민들이 한 잔치긴 하지만 용산구청하고 용산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사람들이 지금 각각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뚫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그 개선에 있는 지휘관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뚫릴 수는 있다고 봐요. 뚫리고 난 다음에 자, 군 지휘관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뚫렸네. 뚫렸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대들을 동원해서 잡아야죠. 근데 잡는 작전이 뭐 엉켜버렸어요. 물론 이게 깊이 들어와 버리니까는 뭐 쏠 수도 없고 헬기가 쫓아갔지만 헬기가 너무 크죠. 저쪽은 너무 작고 생쥐가 막 돌아다니는데 고양이도 아니고 개가 가면 참 못 잡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렵습니다. 코끼리 보고 파리 잡으라 그러면 파리 못 잡죠. 사자도 파리 못 잡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이 똑같이 하려니까 그때서야 사단용 송골매 무인기를 휴전선 북쪽 5km로 넣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그 G라인에 있는 이 군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결정을 안 했다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합참의장, 지작사령관, 수도군단장 1군단장, 해병대 2사단장, 6군 1구 사단장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물론 지금 시즌에 뭐 북쪽에서 새떼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레이더에 잡아서 쓸데없이 병사들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들이 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군의 지휘관으로서, 고급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뭐 유엔사 정장 훈련하거나 뭐 할 때는 자신 있습니다, 1000배 100배 보복합니다 그러는데 보복을 못해요. 이건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 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할 거는 이 무인기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탐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레이더에 안 잡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 수단은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은 뭐냐?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 이상의 무기가 방어 체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발전시키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늘 이렇게 보면은 군인들이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기술인데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거 쓸데없다 그럽니다. 그거 우리한테 비싸기만 하고 맞지도 않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다 그러는데 해보면 완벽하지가 않아. 그럼 또 이거 해야 된다고 또 예산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항상 뒤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퀀텀 점프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걸 잘했던 지도자가 박정희하고 전두환 이런 분들이죠. 바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퀀텀 점프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무인기가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 크게 위력을 떨치고 있고, 자폭 무인기까지 우리도 하피를 갖고 있고, 우리도 KSSM인가요? 뭐 그걸 갖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려면은 강화가 필요합니다. 네. 이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데 결국 그 잡는 게 아이언돔입니다. 결국 다시 들어. 그 이스라엘은 제가 한 방송도 했지만 드론돔까지 보태고 스카이 스파타라는 거 그래서 더 잘 발견하도록 해놨는데 이스라엘하고 같이 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이걸 뭐 이스라엘 로비를 받았니 이렇게 의심할 분도 있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F-30 스텔스는 미국밖에 없으면 미국 거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가격은 그 후에 협상하기 나름인 거고. 그 뭐 우리 ADD가 한다 뭔다 또 한참 후진 거 만들어가지고 국산화 했다 그러지만 실전 가보면 또 빵꾸 나고. 빨리 따라가려면 이걸 해라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격용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그건 뭐 하던 거 하라 이거예요. 하고 그런 운영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든다 그러는데 무슨 합동이야. 지금 스텔스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유인기라서 그렇지 F-35A잖아요. 공무수 집어넣으면 돼. 합참의장 결심으로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초대형 안보 참사, 초대형까지는 아니지만 안보 참사니까 경계와 작전의 실패를 해놓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요. 책임을 물어야만 각 지휘관들이 별값을 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너무 풀어주고 격려 잘하고 이 전쟁이 없잖아요. 기자들은 그래도 취재 현장 가서 취재하다 보면 실력 차이가 납니다. 이 친구는 이걸 취재하고 나중에 이제 조직 내에서 출세하고 하는 거는 또 거긴 다른 기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지만 나옵니다. 검사나 경찰들도 수사나 하거나 기소할 때 실력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이제 고급 지휘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할 때는 또 다른 실력이니까 달라지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유능한지 몰라요. 진급만 잘하면, 그러니까 잘 비비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시스템이 많아.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처럼 저런 여건이 들어서서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 예의하는 사람 진급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응징보복을 생각하는 지휘관이 없어.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연대장 이상 고급 지휘관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뚫렸으면 내가 어디까지, 그래 비례성에 따라서 해야지. 늘 한다고 했으니까 1000배 100배 보복한다, 보복하라고 이거예요.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보 포퓰리즘 중단하라는 거는 이거는 지나친 말이죠. 사실은 포퓰리즘이 아니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안보 문제는. 북핵도 그렇고. 이거를 포퓰리즘으로 몰아쳤던 거는 전형적인 주사파 민주당 방식입니다. 안보 참사라고 해놓고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말폭탄을 집어넣는다? 말폭탄이라도 던져야지. 아직 특별한 폭탄은 없었어요. 스텔스기를 만들어서 뭐 북한 침투시키겠다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침투시켜야 돼요. 미국도 침투시키잖아요. 아프간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창리도 찍어오고
풍계리도 찍어오고 주석궁도 찍어오고 필요하면 뭐 하나 툭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수작전을 할 수 해야 됩니다. 책임은 묻고 그래서 군비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응징보복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를 하는 쪽으로 국가안보실이 방향을 잡고 지금 국방부가 뭐 해야 될지 우왕좌왕 막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초토화되는 거는 방어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공격하면요 이 모든 작전은 공격 작전입니다. 방어는 작전이라는 게 없어요. 적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하는지 모르니까 걔네 작전이니까 이렇게 올 것이다 예상되다가 가서 이렇게 매복해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대응밖에 없습니다. 작전이라는 게 없어요. 발견되면 우르르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작전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강군이 됩니다. 응징 보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먹은 이게 지금 전두환 정권까지 하다가 다 잊어먹고 60 내내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군을 굉장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 이번에 뚫린 지휘관들은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과 같은 라인 비슷한 거니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지휘관들은 자기 책임하에서 과한 응징보복했으면 그것도 처벌받는 거지 뭐. 그래야 그 책임 자리에 있는 거 항상 그 국리를 하고 있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걸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은 특별히 합동 드령사령부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있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쪼개서 각 예하부대들이 운영해야 되는 장비들이니까 그중에 센 드론이 있으면 지작사령관 결심이든 합참의장 결심이든 공작사령관 결심이든 한번 작전하라는 겁니다. 스텔스 35라도 집어넣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바른 말을 해서 인용해서 현 상황을 제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